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전원주택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전원주택을 신축하려고 가정을 하면은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저는 모르긴 해도 아무리 작게 잡아도 요즘 이런 전원주택을 신축하는데 7, 8억 이상은 들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옆에 계곡이 흐르고 지금 옆에 여기도 계곡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위치가 좋고 예, 입지 조건이 좋은 그런 곳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잘 지어 놓고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전원주택을 잘 지어 놓고도 이 집도 지금 수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요. 옆에 지날 때마다 집 자체가 너무 예쁘고 또 앞으로 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아주 기막힌 그런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제가 이 수차례 이렇게 관찰을 해봤는데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텅텅 비어 있는데요. 요즘 앞에는 제가 이 집에 와서 내부로 들어와서 자세히 좀 둘러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문도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창고도 지어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살행위다. 전원주택의 시대는 끝났다. 뭐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잘 지어 놓은 전원주택 돈을 뭐 수억 뭐 10억 가까이 이렇게 들여서 잘 지어 놓은 이런 전원주택도 얼마 활용을 못하고 텅텅 비어 놓은 그런 예들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때 은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원주택이 로망이었던 적이 있고 또 상당한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해서 많은 전원주택 업자들이 난립하다시피 전원주택을 많이 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원주택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전원주택의 이 적나라한 현실을 많은 유튜브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전원주택의 현실을 점점 이렇게 오픈이 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여러 가지 뭐 편의 시설이라든가 문화 인프라 같은 거 접근성 또 전원주택에 살게 되면은 이 곤충이나 뱀 또 관리하는 문제, 관리비 문제,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문제가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집도 집 자체로만 보면은 너무나 잘 지어지고 또 위치도 좋고 자재도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자재로 지어진 그런 집인데요. 이 돈만 있다면은 정말 제가 사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저도 한때 전원주택이 로망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전원주택을 시골에 하나 소유하고 여생을 편안하게 이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잠시 해본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런 현실을 빨리 깨닫고 이 로망을 마음속에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더욱이 이런 전원주택을 이 목돈을 들여서 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곧 체류형 쉼터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지리산 주변이나 시골 마을 또 산골 마을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비어 있는 집은 큰 전원주택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농막이나
예, 작은 농장에 있는 뭐 컨테이너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들이 오히려 붐비는 경우가 있고요. 주말이라든지 또 시간이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 고기를 구워 먹고 예, 화기애애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오히려 작은 집일수록 더 많다라는 거. 오히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고급스러운 전원주택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지리산 주변에 다니다가 예, 크기도 크고 고급 자재로 잘 지어진 전원주택이 예, 얼마 사용하지도 못하고 뭐 그대로 방치되고 버려되다시피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전원주택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노부부가 살다가 예, 뭐 배우자 중에 한 분이 떠나시고 이 나머지 한 분은 또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그러다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자녀들이 없었는지 자녀들이 관리를 하지도 않고 또 설사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바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전원주택에 와가지고 쉽게 생활을 하면서 전원주택 관리하면서 산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내부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 대리석 거실인데요. 대리석 바닥입니다. 예, 밖에서 보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 한옥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큰 통나무를 가지고 내부는 완전히 인테리어를 했는데요. 예, 이렇게 집을 지으려면은 엄청난 돈이 아마 들어갔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틀을 준비하고 또 내부 인테리어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고 또 내부뿐만 아니라 바깥에 조경도 잘 되어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관리가 안 되고 있지만 예, 이 정도 고급스럽게 전원주택을 짓는다면은 10억 가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전원주택 신축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원주택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값 전원주택도 상당히 매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 집도 이 매매가 어려워서 장시간 이렇게 이 방치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전원주택은 웬만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은 하자가 발생하면은 이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전원주택이 한창 인기 있을 때 난리받다시피 할 때 이 지어진 전원주택은 난림공사로 문제가 많은 전원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붕이 샌다든지 예, 또 무슨 배관 파이프 같은 게 터졌다든지 물이 샌다든지 예, 온갖 문제점들이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이런 것을 감수하고 선뜻 수억을 들여서 전원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관리를 잘못하면은 온갖 독충, 뱀, 예, 이런 것도 뭐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뭐 텃세 문제, 예, 뭐 만연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의 모든 정보가 지금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실상을 모르고 전원주택을 로망만 가지고 준비했던 예, 그런 시대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전원주택을 신축하거나 준비하려고 하는 것, 예,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나는 다르겠지. 나는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꼭 필요하다 해서
이 전원주택 시공을 감행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문제는 뭔가 하면은, 경제적인 여유가 아주 많은 분들한테는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에 올인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예, 거의 올인하다시피 전원주택에 투자를 하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전원주택을 팔아야 할 그런 시점이 되면은 이게 팔리지가 않고 황금성이 예, 떨어집니다. 이게 뭐 싸게 파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이 매물을 아예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집도 둘러보니까 예, 정말 탐이 나는 그런 집인데요. 왜 이런 집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고 거의 버려두다시피 관리가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임대를 한다든지 세를 줘도 될 텐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모든 인프라라든지 예, 문화 혜택이라든지 예, 이런 것을 인간이 누리지 않고 산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장점을 생각하고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예,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젊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도 전원 속에서 살고 싶어도 들어와서 할 게 없습니다. 돈벌이가 없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더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예, 여기는 또 2층도 있습니다. 지금 2층으로 올라왔는데 이 자재라든지 지금 집 컨디션만 보면은 이 상태가 거의 A급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집에 대한 이 기대치가 좀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상당히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재도 상당히 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지은 것 같고요. 집도 튼튼하게 지었고, 예, 이렇게 전망이 좋습니다. 바로 2층 거실에서 바라보면은 호수가 이렇게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예,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런 곳에 전원주택 짓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저절로 그런 뭐 로망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망이 좋고 지리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공기가 좋고 예, 잘 지어진 그런 전원주택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또 막상 살려고 들어오기도 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예,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한 해, 두 해 세월이 가고 방치가 되면은 아무리 잘 지어진 전원주택이라 할지라도 이 폐가로 변하는 거는 예,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게 폐가로 변해 가서 집으로서의 기능은 점점 훼손되고 또 가치도 낮아지고 막상 팔려고 내놓아도 집을 보러 오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없을 때 예, 그때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예, 이미 그때는 후회를 해도 소용없는 시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 채널을 통해서 시골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뭐 경고라면은 경고고 또 충고라면은 충고고 예, 초창기부터 저는 큰 전원주택을 신축하거나 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 또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앞으로 전원주택과 농막 중간적인 개념의 체류형 쉼터가 올 12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예, 더 이런 큰 전원주택, 고급
스러운 전원주택, 돈이 많이 들어가는 크고 화려한 전원주택, 예, 이런 것은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류형 쉼터, 예, 이게 시행되더라도 가능하면은 도심 근교에, 예,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충고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공기가 좋고 자연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외진데 사람이 없는 곳, 예,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살고 싶다고 하면서, 예, 그런 곳에 뭐 아무리 좋은 체류형 쉼터 같은 것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